써놓은 사람 있으면 다 붙여놓고, 그리고 시험지에 이름 안 쓴 사람 있으면 시험지 이름도 다 써주세요. 보자. 아, 그리고 혹시 다 풀었는데 답지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없어? 보자. 근데 너 왜 안 붙여놨어? 아니 붙여놔야 내가 이걸 하루가 걸리니까 싫어. 잘해. 근데 근거는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아, 나 진짜 이. 오, 잘했는데? 한 번만 더 잘 쓰면 좋겠다. 문제는 잘 풀었는데. 어휴, 뭐야 이거. 어? 자, 그럼 어디 보자. 오케이. 팁으로 보면 아이비가 성공세. 아, 진짜 이게 무슨 근거야? 돈 같은 거.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진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여러분께서 잠시만요. 이거는 마치고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이제 요 교재를 쓰셨더라고요. 어퍼플 이센셜. 근데 혹시 요 교재가 없으신 분 계세요? 없고 나머지는 다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 가져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 경호만 있다가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알겠지? 네, 교재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 수업할 분량은 일단 드릴게요. 여기. 자,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이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서 이제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래머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이제 독해 수업을 할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교재를 전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원래는 수특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수특이 너무 쉬워서요. 그래서 수특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재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법은요,
그냥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기본 개념. 두 번째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됐어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어법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쌤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됐어? 이겁니다. 그리고 어법 사항에 따라서 어법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있고 영작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출제한 그 데일리 테스트는요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요 문제의 이제 어법 문제 난이도는요 그냥 고1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1 수준. 그래서 뭐 사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문제풀이는 대체적으로 잘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법상의 근거를 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일산지역에서 4년 수업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저형부에서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어법상의 근거를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지. 학교에서 니네가 지난 1년간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편향해서 나오잖아. 죄다 바꿔서 나오고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안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얘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법은 수학 문제랑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수학 문제 니네가 공식 적용 다 해갖고 공식 만들어서 기껏 써놨더니 계산 실수해서 틀리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았잖아. 그쵸? 종종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법은 약간 이 세심한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범주가 꽤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여러분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세밀한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무조건 길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거를 어떻게 얼마나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즉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 어법상에 대해서 그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드백을 한번 간략하게 해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택형 어법이랑 이제 밑줄형 어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잖아. 근데 이 선택형 어법이 난이도가 아무래도 낮죠? 밑줄 어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 얘들아. 왜냐면 문제 의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쉬운 거야. 문제 의도를. 예를 들어서 얘들아 made 나오고 making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문제 의도가 명확하죠. 뭐냐? 능동수동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made만 나오고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러면은 얘는 문제 의도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made 쓸래, making 쓸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made 쓸래, to make 쓸래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made 쓸래, was made 쓸래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밑줄형 어법은 문제 의도를 니네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고 선택형 어법은 니네가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거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선택형 어법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내신에서도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대부분 내신에서는 선택형 어법을요 내봤자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에서 보통 출제를 더 합니다. 굳이 출제한다면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 문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것인데 A번을 먼저 볼게요. 자, have와 having이야. 그러면은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문 분석하면 아주 쉬운데요. 지금 보시면 this is why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의문사 나왔어. 그럼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masters 주어 나왔고 자, 여기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 제외하고 있는지 볼게. But it's on the right. 자, since 나왔고 most people are 나왔어요.
이 동사는 이 접속사에 걸리는 거니까 얘 제외하고 handed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없네?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네? 그래서 have로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B번 볼게요. them과 themselves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쓴 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과 똑같기 때문에 themselves를 썼다. 뭐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요. 요것만 여러분 빈 공간에 좀 써주세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딱 하나야, 하나. 우리가 중학교 때 제기대명사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은 제기대명사의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OV 셀프, 바이 뭐 셀프, 뭔 셀프 뭐 외워라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법책 보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언제 사용하냐?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래? 얘가 지금 어떤 문제야? 일반적인 목적격 them을 쓸래?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래? 즉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간단합니다.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맨 뒤에 장문독해 보면은 그 지칭 추론 문제 하나 나오죠. 44번에. 그러면은 그 지칭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he, told, him, that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나와있어. 여기 밑줄이 딱 쳐져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he와 이 him은요 무조건 다른 인물이겠죠. 왜? 똑같은 인물이면 self로 써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대명사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지칭 추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 중요한 거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잘 봐봐. 이 them과 themselves 앞부분을 보면은 did not usually dress. dress가 지금 동사로 나와 있어. 여기가 목적어야. 그럼 주어는 여기 있죠. women. 얘 빼고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여성들이겠죠. 여성들. 그럼 여성들이 이 dress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dress가 입히다라는 뜻이거든. 입히다. 됐어요? wear랑 다른 점은 뭐냐면 wear는 뭐뭐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입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착용하다라는 뜻이에요. wear는 착용하다. 근데 dress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wear 같은 경우는 몸에 착용하는 거, 뭐 wear glasses, 뭐 안경을 착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발을 착용한다든가 뭐 시계를 찬다든가 몸에 착용하는 건 다 wear야, wear. 알겠죠? 근데 이제 dress 같은 경우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야. 옷을 입히다. 그래서 보통 이 dress가 수동태로 많이 쓰여. be dressed in.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요. 어찌됐든 간 그럼 여기에서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옷을 입힌다라는 문맥이 적절하니까 themselves를 쓴 거예요. 됐어요? 단순하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요거 틀린 사람 많을 거야.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자, remain은요. 사실 심플하게 말하면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안 오죠. 그러니까 얘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라 where를 쓴다. 이러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거 외우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팁을 주겠습니다. 팁. 자, 자동사는요. 1형식, 2형식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를 하잖냐. 그치? 근데 이 1형식 자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움직임과 관련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움직임과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문법 배울 때 왕래발착 동사라고 혹시 배워봤냐? 왕래발착 동사?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걸 우리가 왕래발착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run 달리거나 점프 뛰거나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이 다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태. 왜냐면 2형식 자체가 뒤에 뭐가 나와? 보어가 나오잖아. 보어. 이 보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뭔데 주어가 이런 상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She is a student 하면은 그녀가 학생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자동사는요 움직임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remain이란 단어 뜻이 무슨 뜻이야?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야. 상태로 남아있다. 상태잖아, 상태. 그러니까 이 형식 자동사로서 보통 많이 쓰인다는 거야. 됐어? 물론 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근데 일형식이고 이형식이고 나발이고 어찌됐든 간 중요한 건 뭐야? 자동사라는 거야.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랑 where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된 거고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 1번부터. 자, is에 밑줄 쳐져 있어. 얘들아,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 의도가. 이것도 내가 써줄게. 자, 여러분. 비동사 밑줄이야. 다시 한번. 문제 의도가 뭐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첫 번째, 스위치야. 두 번째, 대동사야. 됐어? 이거밖에 없어. 고등부에서 내는 거.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야. 보통 수능에서는 두 개를 다 선호합니다. 스위치와 대동사를 둘 다 선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느냐? 대동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뒤에 만약에 비동사를 썼다. 비동사로서 대동사를 쓰면요, 뒤에 뭐 부사구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뒤에 보어를 안 쓴다고요. 보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뭐 얘는 뭐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잘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뒤를 봤을 때 to watch fish near a dam 어쩌고 겁나 길게 나왔어. 따라서 얘는 대동사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다 보어야, 보어. 지금 투부정사 이하가. 따라서 대동사 문제는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the old-fashioned method, method가 주어지. 여기 이렇게 쓰신 거고. 그래서 단수에 맞게끔 썼죠.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었는데 holding it captive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보면 내가 뭐라고 써 있죠? hold it captive. 5형식 구조입니다. 됐어요? 자, 5형식인지 아닌지 너네가 흔하게 보던 동사는 아니지 사실 hold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떠한 상태로, 상태가 중요한 거야, 보어는. 그래서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니네가 파악하면 돼. 어떠한 상태로.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captive한 상태로 hold 했다라고 해석했을 때 맞으면은 얘가 이제 5형식이고 틀리면은 부사를 쓰는 거.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t's journey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는 어떻게 써놨냐면요, fish's journey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써놨거든요. 단순하게 그 이제 아래 해설지를 보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이 it이 가리키는 게 fish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fish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참고로 fishies라고 안 써요. 단복수 동형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왜 하필이면 우리가 여기 더 fish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아냐? 여기 단서가 나와 있지. 여기 보여요? get에 s 붙어 있지. 그럼 이거 뭐야? 단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단수형 it를 써주는 거야. 됐어? 여러분 단순하게 fish니까 it로 쓴다. 이렇게 쓰면 땡이야. 근거에 어떻게 써놔야 돼? 앞에 더 fish를 가리키는 건데 그 fish에 대한 동사형이 s가 붙어 있는, 즉 단수형이기 때문에 단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fish라는 형태만 보고 못 풉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attached와 attached가 나와 있는데 attach는 붙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에다가 뭐뭐를 뭐뭐에 붙이다라는 뜻으로서 기본적인 형태가요, 그 attach가 A to B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뭐뭐에 붙이다야. 전치사야, 전치사. 뭐뭐를 뭐뭐에 붙이다. 자, 즉 이 A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지금 뒤를 보면 심플하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겠죠.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이제 다르게 좀 한번 보자면요, 앞에 일단은 which involves, 그 다음에 pulling on electric wir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잘 봐봐. 여기 주어야, 여기 동사고 pulling on electric wire가 목적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 동사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 근데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 뒷부분 구조를 보니까 해석상
뭔가에 붙여진 electric 전기줄이라는 게 문맥상 적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분사형으로 써준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형으로 써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면은요, 얘는 그냥 가볍게 앞에 나와 있는 measuring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자, 3의 1번인데 분명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풀 때 포인트가 뭐냐면 앞뒤로 명사가 나온다는 거거든. 소유격은.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응용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죠.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두 개를 의라는 말로 연결해서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면 소유격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유격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whose에 대한 이 선행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and로 묶여 있거든. 그러면 which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whose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선행사는 뭐냐면 원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애매한 용어가 어떤 거랍니다. 어떤 것인데, 어떤 하나인데 그 하나의 문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Does not clearly indicate 동사 나왔고 which meaning is intended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 which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이게 꾸며주는 겁니다. meaning을. 그래서 뒷부분에 삼형식으로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얘가 얘를 꾸며주는가? 맥락이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답니다. 그 어느 의미가 의도되었는지 나타내지 않는 용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erm이랑 똑같고, 용어의 문맥이라는 게 맥락상, 이 해석상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which reads라고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스위치거든? 근데 앞을 봐봐. 앞을 보면 sign도 단수고 fork도 단수고 trade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가 선행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단수형이니까. 그렇죠? 스위치로만 본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스위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 그러면. 그렇죠? 스위치 문제가 아니고 얘는 능수동 문제야. 능수동 문제.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미리 말하면 이 녀석의 선행사가 얘거든요. 사인이야 사인. 간판이야 간판. 표지판. 표지판인데 표지판이 bear to the right라고 읽고 있대요. 표지판이 읽는데, 그럼 표지판이 읽는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읽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라는 거는요 쓰여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쓰여 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실제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표지판이 읽는다라는 거는요 결국엔 표지판에 쓰여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rea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sa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says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표지판이 말한대 이렇게. 근데 표지판이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죠. 표지판에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능동형을 쓰는 거고요. 문맥상.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뒤에 bear to the right 이거 자체가 뭐냐? 목적어야. read의 목적어라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read는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능동형도 써야겠죠.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왓대 구분인데 앞을 보면은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therefore 건너뛰고 보어 and하고 또 보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수업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완전한 문장은요 수식어와 짝이거든요. 또는 접속사와 짝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이걸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앞에를 봐봐. 주어, 동사, 보어 1번, 보어 2번,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어. 그럼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수식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왓절 있지, 왓절. 왓절은 왓의 쓰임새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의문사의 왓과 관계사의 왓이 있잖아, 그치? 근데 왓은 뭐로 쓰이든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의문사 왓이든 관계사 왓이든 나발이든 무조건 왓은 명사절이야. 됐어? 내가 다시 한번 앞이 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은 뭐다? 수식어랑 짝이라고, 수식어. 근데 왓을 쓰면 뭐가 돼요? 왓은 명사절이거든. 그러니까 왓이 안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라는 형태로 써준 거고 뒤에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쉬운 건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 as 사이에 우리가 형용사가 나온 것만 사실 많이 봤거든. 특히 중학교 때도 I was as tall as you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우리 형용사 버전만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as 사이에 형용사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as 사이에는 원급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원급.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as랑 섞여 있잖아. 그냥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이 as랑 이 as를 날려버려. 다 날려버려. 그럼 얘만 남지. explicitly 얘만 남죠. 이 상태에서 구문 분석하면 돼요. 그럼 the only way 동사 to spell 보어거든요. 근데 얘들아 spell이라는 거는요 뭔가 철자로 쓰다 뭐 철자로 말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spell out이 하나의 동사로서 보자면 이 things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things가. 그럼 이 어떤 것을요 철자로 말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되고 끝나는 거야. 즉 여기는 보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형식 동사가 아니거든요. spell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explicitly는 그냥 단순하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해설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 자, 4번 보면은 어디냐? 1번 문제. 앞에 그 remind 나왔죠? 자, 이거 remind는 이 패턴만 알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remind 패턴 2개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remind A over B 패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emind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패턴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보통 대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얘에게 대절을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4형식처럼 해석이 되는데 4형식으로 쓰진 않아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Her face reminds me 간접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절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완전 불완전만 따지면 돼요. 주어, 동사, her 간접 목적어, more 직접 목적어, 여기 수식.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쉽죠? The skin 단수주어니까 단수형 동사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3번 clearly 아까 내가 말했던 건데 형용사와 부사를 말하는 건데요. C가 우리가 흔히 이제 지각동사 해갖고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는요 여러분들 분사나 동사 원형만을 씁니다. 분사나 동사 원형. 됐어?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하는 걸 보다, 얘가 뭐뭐 하는 걸 듣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각동사를 많이 쓰죠. 즉 일반적인 형용사는 지각동사의 보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learly가 그냥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to succeed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로 쓰였다. 이건 그냥 해석상인 건데 해석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herself 아까 했던 거죠? 제기대명사. 의미상 주어와 동일한 건데 여기서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she밖에 없죠. 그래서 둘이 동일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데일리를 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최대한 간추리다 보니 간추렸는데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네요. 제가 이제 그 좀 생략한 내용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4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 필요한 어법도 분명히 있었고요. 단순 암기로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구문 분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어법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 얘는 구문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암기가 필요한 건가 이런 거를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그 진도를 잠깐만요 98쪽 할 차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러분? 확인 좀 해주시고 맞아요? 97쪽까지 다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네. 87까지 돼 있어요. 87까지 돼 있다고? 그러니까 80까지 돼 있는 게 아니라 80까지 숙제였어요. 숙제였어요. 그래요? 97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잘못 말하신 거 같아요. 에디슨. 그래요? 여기는? 시우는? 시우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아니 나 못 믿어 쓰는 줄만 못 믿어 그냥 네가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딴 분들 혹시 그 97까지 돼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없으세요? 동엽이는? 뭐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숙제는 안 해요. 아 표시는 돼 있는데 숙제를 안 한 거 같다. 아니 그럼 맞잖아. 니네가 그냥 숙제 안 한 거잖아. 87까지 아니야? 아니 옛날에 듣는 거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88쪽이랑 92쪽 진도 안 나갔어요? 명사와 대명사랑 그다음에 근데 에디쌤이 진도를 나갔으면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풀면서 시작하시는데 수능적도 없고 필기도 없어요. 네가 벌써 한 거 아닌가? 저 렉스강 빠진 적 한 번도 못한 거. 일단은 제가 그 들은 부분이 97쪽까지 이제 숙제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갖고 제가 아까 우리 그 경호한테 뽑아준 게 98쪽부터 내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0 여기를 그러면은 잠깐 건너뛸게요. 제가 잠깐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여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설명을 안 했다면. 네, 그래서 오늘은 98쪽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꺼버릴게요. 이거. 자. 책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출력을 좀 해서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 고등 기출 어법 풀이법을 예전에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말 심플한 버전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도를 나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잠시만요. 몇 개만 에디슨인데요? 10개? 에디슨 여기 10점 맞아요. 표시가 돼 준영 에이트 올라오고 왜 이렇게 덥냐? 땀난다. 땀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 틀었었나? 촬영 틀었었냐? 동아야 한번 봐줄래? 내 기억이 안 나거든. 안튼것 같은데. 네. 돼 있지? 네. 자,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거의 한 1년 전에 작성을 한 거라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긴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고등 기출어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다 설명할게요. 저는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해석이 필요한 어법, 네 번째 그냥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 이렇게 저는 4개로 묶을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1, 2, 3, 4 순서로 썼는데 이 순서가 실제로 고등에서 기출로 나오는 순서대로 쓴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에요. 됐어요? 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출은 내신, 수능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시험에서라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니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그 토익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무조건 토익에서도 심지어 이 순서로 나옵니다. 토익에서조차도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시험이든 간에 영문법은요 이 순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를 제가 좀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일반적으로 문법책을 보면은 이제 초반부에 그 컨텐츠가 있죠. 그러면은 1단원 문장의 구조, 2단원 시제, 3단원 조동사, 4단원 수동태, 부정사, 6단원 동명사, 7단원 분사, 8단원 비교구문, 9단원 접속사, 10 관계사, 11 가정법, 12 특수구문.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요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문법교재가.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1, 2, 3, 4, 5, 6, 7단원이 전부 다 이거예요. 동사관련어법입니다. 12단원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사관련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가 절관련어법이에요. 비교구문, 특수구문 이게 뭐냐? 이게 기타예요. 됐어? 그러면 니네가 그냥 이것만 봐도 12단원 중에서 10단원에 해당하는 게 이 두 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단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법을 학습할 때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이제 내신 시험을 보면서 어법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럼 어법을 공부할 때 뭐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일단 이 두 개를 마스터한다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등부 때 어법과 고등부 때 어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중등부 때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마다 목표 어법이 있죠. 1단원에 뭐랑 뭐, 2단원에 뭐랑 뭐 이렇게 단원마다 두 개씩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고등부에는 어떻습니까?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게 어딨어? 목표어법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전범이야. 전범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어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니네가 중학교 때 했던 학습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다고 기존에는. 근데 얘들아 고등부에서는요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반대로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투부정사를 배우면 뭐 투부정사의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고등부에서는 거꾸로 여기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 분사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동사가 들어가야 돼? 이거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투부정사에서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돼. 이게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여러분은 이거에 아무래도 지난 3년간 배웠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암기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 풀이에 좀 난항을 겪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법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만 알아도 여러분이 훨씬 풀기 좋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우나 동혁이가 지금 미리 알아도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거 아니 토익, 토플, 탭스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법 문제를 풉니다.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는요. 니네가 영어 공부를 평생 하는 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정말 컴팩트하게 정리한 게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가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축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면요. 오늘 수업 시간 내에 안 끝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푸느냐, 절 관련된 어법을 어떻게 푸느냐, 요 풀이 방법과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이 풀이법을 안다. 풀이법을 알고 더하기 여러분이 중등부 때 배웠던 각종 어법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어법 개념들. 이 어법 개념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뭐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풀이법과 이 어법 개념만 알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다 풀 수 있어. 저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만약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얘를 잡아야 되고 얘가 돼 있는데 어법 문제를 못 푼다? 그럼 풀이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 라는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동사처럼 생긴 애 있잖아.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예요. 전부. 이게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원형이 make야. 그러면은 뭐 makes라고 쓰일 수도 있고 made라고 쓰일 수도 있고 뭐 making도 있고 뭐 to make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형태가. 그치? 이거 전부 다 그냥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동사처럼 생기면 동사 관련 어법이야. 자 그러면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가? 단계가 2단계밖에 없어요. 자 1단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프린트에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1순위야. 됐어? 만약에 made하고 딱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 승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아 이거 made냐 making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made냐 making이냐 할 수도 있지만 made냐 was made냐 문제일 수도 있어 얘들아. 아니면은 made냐 had made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 아니면 made냐 뭐 to make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일단 1단계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문 분석이에요.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하나의 절 안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안 온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를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문 분석을 했어. 그러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구나.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둘 중 하나겠지 뭐.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볼게요. 자 동사 자리가 맞다면요 세 가지를 신경 쓰는데 시제가 맞는가, 수일치가 맞는가, 태가 맞는가 요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과감하게 시제 일치는 버려도 돼요. 이거 버려도 돼. 왜? 안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올 확률 5%도 안, 5%도 너무 높다. 3%도 안 될 거예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으로 시제를 물어보는 건 고등부에서 안 나와요. 그거는 중등부까지에서나 나옵니다. 중등부에서 시제 나오는 거 어떤 거야?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뭐 이런 거, 그렇지? 아니면 뭐 과거 쓸래, 대과거 쓸래, 뭐 요딴 거, 이런 거 나오죠. 이건 딱 중등부까지.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 시제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요, 시제랑 다른 어법을 섞어서 나오는 경우에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조동사에 동사원형 쓸래, 조동사 have pp 쓸래, 뭐 이런 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 쓸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 시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법과 섞어서 나온다고 시제 문제는. 됐어요? 그냥 생으로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 안 나와요.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안 나옵니다. 보통 시제 문제를 좋아하는 거는요 공무원 영어예요. 공무원 영어는 나와요. 니네 뭐 공무원 영어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동사 자리가 맞다면 여러분은요 두 개만 신경 쓰면 돼. 수일치와 태만 신경 쓰면 돼.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까 내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 때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수일치 아니면은 대동사다 이런 얘기 아까 했었지.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냐면은 비동사는 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왜? 비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원래 어차피 얘는 능동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남는 거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시제 문제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수일치만 남는 거야. 아니면은 대동사로 잘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된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랑 태 이것만 신경 쓰라고.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구문 분석을 했더니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준동사 자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자리라고. 그럼 준동사 자리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 어느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바로 필요한 게 중등어법 개념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암기식으로 외운 거 많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ask 목적어 to 부정사를 쓴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암기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중등 과정에서 대부분 나왔었다고. 물론 고등부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바로 중등부 어법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야. 여기.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정도 되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시제와 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sk의 목적어에 투동사 원형 나왔어. 여기에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러면 너네는 아마 99% 이렇게 풀 거예요. 앞에 ask 있네?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맞아. 이렇게 풀 거라고. 너는 이렇게 풀 거야. 이 풀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빼먹은 게 있어. 뭘 빼먹었냐? 첫 번째, 투부정사의 시제를 신경 안 썼어요. 투부정사냐, to have pp냐 이거 신경 안 썼죠. 그렇죠? 시제를 신경 안 썼죠. 두 번째, 태를 신경 안 썼어요. 투부정사냐, pp냐. 됐어? 이 두 가지를 배제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근데 팁을 좀 줄게요. 얘네는 상시로 알아야 됩니다. 상시로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는 상시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태는 상시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얘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니네가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다 쳐볼게.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너네는 어디까지만 신경 쓰면 되냐면 첫 번째, 어느 준동사를 쓸 거예요. 일단 이거 신경 써야겠죠. 오형식 구조. ask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자, 했어. 두 번째, to 동사 원형 쓸래? pp 쓸래? 즉, 태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만약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시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준동사의 시제를 신경 쓰는 경우는요. 내신에서 시험 범위에 있을 때 신경 쓰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평상시에까지 솔직히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시험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하고 있어.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거기에서 to have pp, 막 having pp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그때만 여러분이 학습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래서 평상시에 시제로 문제를 안 낸다고요. 평상시에는 안 내요. 근데 얘는 내요. 얘는 내. 얘는 평상시에도 내거든. 모의고사든 뭐든. 근데 얘는 평상시에 내는 유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신 때 나와서 그때 가서 공부해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에서는 안 나오거든. 어차피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문 분석해. 그래서 구문 분석해갖고 판단을 해요.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스위치가 맞는가? 능동, 수동이 맞는가? 이거를 생각합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이걸 신경 쓰고요. 이어서 능동을 써야 되냐? 수동을 써야 되냐? 여기까지 하면 끝난다고요. 이게 풀이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끝이야. 내가 뭐 많이 쓴 거 없잖아. 그치? 근데 이 과정대로 푼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메이드의 밑줄이 딱 쳐져 있다고 해봐. 그럼 원래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준동사 자리고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형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이게 원래 정석이야. 원래 이게 풀이의 정석인데 너네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메이드 나왔으니까 메이드 대 메이킹이겠네? 그냥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 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낚시에 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우리가 낚시 정말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왓댓 구분하는 거에서 낚시 많이 당하거든. 보통 얘네가 왓댓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명사 있으면 대시고 명사 없으면은 명사 있으면 대시고
명사가 만약에 나왔으면 what을 못 쓴다. what 앞에는 명사가 못 나온다. 막 이렇게 막 보통 배워요. 근데 그런 걸 알고 학교에서는 낚시로 문제를 내는 거야. what 앞에 명사 써도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형식일 때.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what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낚시에 당해버린다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파악을 해버리면은 그걸 학교에서 알고 이용해요. 평가원에서도 그런 걸 알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항상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급발진하지 말고 요 과정에 맞춰서 좀 여러분이 푸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프린트를 드린 겁니다. 너네가 숙제로 어법상의 근거를 쓰거나 문제풀이를 할 때도 그 과정에 맞춰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2번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아 이건 젤리킹 해야 돼. 하고 싶지 않다. 미안 하고 싶지 않다. 강대현이야. 와. 장난 아니었네 이거. 아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하. 너희만? 그럼 가중 아니면 될 때가 가능 아니고 예체능 쪽에 남자애들이 아니면 컴퓨터 같은 전문한 애들 다시 가면 되지. 공부하는 보러기 진짜 머리 좋아요? 실력이 나는 좀 너무 보러기. 이런 수업 많이 아무것도 못 때리더니 결국에 뭐 이게 지역 거 정도. 뭔 조별팅이야 70점 따기가. 그래도 합산해서 합산에서 1등은 나왔냐? 전개 3등인데. 아 그래? 주요가 근본이었다 하신 거지. 그치. 니가 전교 3등인데 근본이 없지. 그러니까요. 잘 망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자. 절관련어법. 자, 볼게요. 그 절관련어법에 내가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은 딱 2줄 써 있거든. 2줄. 자, 그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 맞아요. 그 절관련어법의 이제 얘는 이제 종류가 뭐냐? 아까 동사관련어법은 동사처럼 생긴 애 싹 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절관련어법은 딱 3종류가 있습니다.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예요. 얘네 나오면은 절관련어법이야.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왜냐면 절이라는 건 니네가 잘 알다시피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하잖냐. 근데 그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이 3개예요. 3개. 이 3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3개가 나오면은 절에 관련된 어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 절 관련 어법에서도 역시나 구문 분석이 핵심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필기해 놓은 걸 보면은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와 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 지금 그 프린트에 이렇게만 써 있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개념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일단은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려면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 자, 완전한 문장이란 게 뭐냐면 우리 문장에 5개 형식이 있죠. 1, 2, 3, 4, 5 형식. 그 5가지 형식에 딱 알맞는 형태가 완전한 문장이야. 심플하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요,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됐어? 요거는 내가 좀 써줄게. 자,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이야. 이걸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 명사 자리가 어딘데? 주목보잖아. 됐어? 그러니까 주목보 자리,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목보 자리에 주목보가 없어.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쓸 때는 항상 완전하게 써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돼. 완전한 문장.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죠. 근데 내가 5형식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5형식 구조. 이게 5형식 구조야. 그럼 5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야. 그렇지? 자, 근데 문장이 이러고 안 끝났어. 뒤에 뭐가 더 나와. 그럼 뒤에다가 하나씩 니네가 대입을 해봐. 하나씩 대입해봐. 자, 여기다가 주어 안 되고, 동사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요. 그럼 남는 거 뭐야? 수식어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아니면 접속사, and 같은 애들. 됐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뭐냐? 수식어나 접속사와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수식어의 종류는 형용사, 부사 2개밖에 없죠.
됐죠?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을 볼게.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다시 한번 보다 명사가 없는 상황이야. 삼형식 구조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 얘만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상황? 불완전한 문장이야. 됐어? 아, 설마 여기서 선생님 목적어가 없어졌으니까 일형식이 됐네요. 이런 사람이 있진 않겠죠? 아니야. 일형식 아니야. 야, 니네가 치즈버거 시켰는데 치즈가 안 나왔어. 그럼 그래도 햄버거가 제대로 나왔네? 니네가 이럴 거야? 아니잖아. 잘못 나온 치즈버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형식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불완전한 삼형식 문장.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했지. 문장은 항상 완전하게 써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 불완전한 거를 완전하게 만들려면은 뭘로 메꿔줘야 돼? 이 목적어를 써서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목적어는 뭐예요? 명사잖아, 결국에. 됐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됐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봐봐. 자, 우리가 흔히 공식처럼 많이 외웠던 관계 대명사 봐봐. 아니, 그냥 플레인으로 쓸게요. 관계 대명사. 우리가 흔히 공식처럼 배웠어.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 왜 그러느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어서 그래요. 됐어? 여기 써놨잖아. 그치? 우리가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죠? 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에 관련된 문법은요, 소위 말하는 완수불명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각각의 얘네가 나왔을 때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인지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 절의 종류를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접속사는요, 명사절, 부사절 이게 끝입니다. 의문사는 명사절이에요. 관계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됩니다. 기본은 형용사절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 어떤 의문사, 어떤 관계사냐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절을 이끄느냐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 보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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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명사, 수식어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수불명의 개념을 안 상태로 각각이 어떤 절을 이끄냐를 알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 what 구분을 이걸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what 구분. 자, 우리가 흔히 what vs that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풀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망합니다. 고2 때. 그래서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정석. 자, 일단은 what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what은 관계 대명사예요. 자, that도 한번 써볼게. 관계 대명사 that이 있죠. 자, that을 하나 더 쓸 거야. 이때 that은 접속사입니다. 참고로 이때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부사절 접속사는 사실 what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세 가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은요 명사절이거든.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이에요. 얘는 써놨죠?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얘들아. 얘네 보통 니네가 이 세 개를 구분할 때는요,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따졌어요. 보통 지금까지 풀었을 때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도 봐야 돼요. 앞부분. 자, 잘 봐봐. what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 얘가 이 덩어리가 명사야. 덩어리가. 그럼 앞에는 명사니까 불완전이 오겠죠. 됐어? 얘는 형용사네. 형용사는 수식어지? 그럼 앞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됐어? 명사지? 그럼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네? 됐냐? 자, 뒤를 볼게. 뒤쪽은 어떠냐면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이 what의 이름이 대명사, 명사예요. 명사. 그럼 명사니까 누구랑 짝이야? 불완전한 문장. 얘도 명사네?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네? 완전한 문장.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세 개가 어때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 제가 몇몇 분한테는 이제 보여드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시 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써서. 잠깐만요. 어딨지?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다. 내가 그냥 대충 써볼게요. 작년 이제 저동고 2학년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냐 그 가자고 2학년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왓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게 수능 특강 라이트 12강인가 거기에 있는 지문 중에서 이제 발췌해서 어법 문제로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두 학교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두 학교가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40명이었습니다. 두 학교 다 합쳐서. 근데 40명 중에서 10명도 채 못 맞췄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요. 여기다 짧게 쓸게요. 솔직히 제가 주어가 잘 기억이 안 나갔고요. 아무튼 주어가 뭐 나왔었어요. 그리고 동사가 is gather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왔을래 됐을래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참고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뒤에 동사 나왔었거든요. 됐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what이 맞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그렇게 풀었을까?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됐어? 이래서 다 틀려왔어요. 이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앞에 명사 없네? what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한 거야. 잘 봐봐. 앞문장을 보면은 주어 나왔고 수동태 나왔어요. 얘들아 수동태 나온 순간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수식어 써야 돼. 수식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what은 탈락? 돼.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5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됐어? 되게 단순한 문제였다고. 근데 이제 해설지에는 이제 해설지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 시험 문제에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애들이 가갖고 선생님 앞에 명사 없는데 왜 대시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는 이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주어야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 주어가 모인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대.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거는 선생님이 사후 해설을 한 거잖아. 니네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관계대명사는 항상 바로 앞에 선행사가 나왔었는데 아니 선행사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많이 못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시험 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앞에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앞이 완전한 문장이면 뭐야? 그냥 대해서 끝나는 거거든. what은 안 되거든. 앞이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되거든. 됐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야. 즉 니네가 이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만 알았어도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만 알았어도 5초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반의 반도 못 맞춰온 거예요. 왜? 항상 우리는 문법을 편하게 접근하고 싶으니까 앞에 명사 없네? what?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틀려버린 거죠. 이게 작년 고2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라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 영어는 수학이 아니에요. 공식으로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근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고3까지는 문제 없어요. 수능까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본다는 전제에서는요. 요거 알고 있으면 수능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절 관련 어법을 풀 때 핵심이 뭘까?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문 분석이죠. 그래서 결국 절 관련 어법의 핵심도 뭐예요? 구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 그럼 잘 봐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대부분의 그 어법 문제는요 1, 2번이 대부분 많이 나와. 근데 1, 2번 문제 풀 때 핵심이 뭐였어요? 구문 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직설하게 구문 분석 연습하는 거예요. 됐어? 구문 분석을 니네가 표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구문 분석을 잘한다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표시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구문 분석 표시 안 합니다. 어법 문제 풀 때. 왜? 눈으로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된다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된다면은 하셔야 됩니다.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어법은 마치 수학처럼 되게 세심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법의 시작과 끝은 사실상 구문 분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절 관련 어법에서는 이제 아주 큰 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네 가지를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1, 2번에 대해서만 제가 큰 틀로 설명을 드렸고요. 고등기출어법 1, 2번. 3,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책 진도를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어느 쪽에 속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좀 보자. 98쪽 볼게요. 98쪽. 자, 98쪽에 보면은 테스팅 포인트 19 해서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어의 형태에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 아래 보면 표 나와 있지 얘들아.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뭐 ing, pp 나와 있죠. 이거 다 뭐야? 니네 중2, 3 때 외웠던 거. 됐어? 자, 그 위에 보면 출제 의도, 해결 전략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자, 출제 의도, 목적격 보어로 쓰인 준동사 형태 알기, 해결 전략 어쩌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할게요. 암기. 해결 전략 암기예요. 암기. 외우면 땡입니다. 그래서 출제율이 낮아요. 이거 그 위에 보면은 뭐 27개년 기출빈도 해갖고 별 4개 돼 있는데 네, 옛날에 많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최신 5개년 기출빈도에 별 2개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최근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단순함이거든요. 여기 테스팅 포인트 19에서 의미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ing와 pp를 구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능수동 문제잖아요. 능수동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능수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뭐 어떤 동사 뒤에 뭐 투부정사 쓸래 뭐 이런 문제 어법을 안 냅니다. 안 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이제 행복해로 돌릴 수 있거든. 쌤 그러면 이 동사마다 뒤에 to 쓸래, ing 쓸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외워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니요. 외워야 돼요. 외우긴 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안 나와. 여기다가 to 쓸래, 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영작에서 나오잖아요. 영작에서. 그렇죠? 우리가 ask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건지 enjoy 뒤에 ing를 써야 되는 건지 to를 써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알아요. 우리가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외워는 놔야 돼요. 외워는 놔야 돼. 근데 어법으로는 안 나와요. 영작으로만 나옵니다. 영작으로만. 알겠죠? 기본 영작으로 나와요. 기본 영작.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능수동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할 때 지금 얘는 준동사잖아. 전부 다. 여기 해결 전략이 출제 의도에 써 있잖아. 준동사 형태 알기라고 써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준동사 어느 준동사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 준동사의 태가 어떠냐 이거 2개 신경 쓰라 했잖아. 아래 나와 있는 표 4개는 뭐예요? 어느 준동사를 쓰느냐라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 어느 준동사냐 이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신경 쓸 것보다 능동수동입니다. 능동수동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쭉 가서요. 102쪽을 펼게요. 102쪽. 자, 102쪽을 보면 두 동사의 여러 쓰임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대동사 나왔고요. 두 번째 강조 및 도치 나왔습니다. 강조와 도치는요 안 중요해요. 특히 강조는 안 중요합니다. 도치는 조금 중요한데요. 강조는 안 중요합니다. 강조는요 영작도 안 나오고 어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도 껌이에요. 그냥 강조의 주는요 리얼리로 해석하면 돼.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도치는요 어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영작으로는 나와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도치 구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험으로 많이 나왔죠. 그치 준이야? 그래? 자, 아무튼간 이 도치가 이제 또 서술형에서도 이제 등장을 많이 하는데 역시나 도치는 그 영작에서 중요한 거지 어법에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아래 6번에 있는 예문을 보면 Not only does God play dic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does God play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작에서만 중요해요. 어법 문제는 안 나옵니다. 위에 있는 대동사를 좀 볼게요. 대동사는 정말 수능에서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또 이제 주역고 학생들은 지난 그 특강 수업을 할 때 저랑 이제 수능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그때도 대동사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대동사는 정말 잘 나오는데 요거는 좀 한번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대동사. 뭐 여러분이 잘 알 텐데 기본 개념을 일단 먼저 잡고 시작하죠. 대동사가 뭐야?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대동사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동사를 대신하는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하면 되고요. 조동사는 똑같이 조동사로 대신하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do로 대신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대동사라는 개념을 니네가 언제 배우냐면요. 초3 때 배워요. 초3 때. 초3 때. 초3 때 어떻게 배우냐? Are you a student? Yes, I am. Yes, I am. 그 am이 뭐야? 대동사야. 그게 대동사야. 됐어? Yes, I am a student라는 거잖아. a student 생략된 거죠. 됐어요? 앞에 나오는 am을 m으로 r을 m으로 받은 거잖아. 그렇죠? Do you like soccer? Yes, I do. 막 이러면서 배우잖아. 그때 do가 뭐야? 대동사야. 됐어?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개념은요. 그냥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퉁쳐서 얘기하는 거죠. 너 축구 좋아해? 나 축구 좋아해.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도. 너 축구 좋아해? 응. 이러고 말잖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동사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썼던 이 네 가지 있잖아. 이 네 가지에서 대동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3번에 해당됩니다. 즉 해석이 필요한 어법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 대동사 같은 경우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절에 대한 어법의 비중이 좀 낮아져요. 얘가 좀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 대신에 얘가 비중이 올라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능에서 이 해석에 관련된 어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해석에 관련된 어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명사나 대동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동사이기 때문에 출제율이 고2 특히 2학기부터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대동사 풀이의 핵심은 해석이거든요. 해석.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1 수준에서 대동사를 배울 때는 지금 제가 딱 쓴 거 이대로 배워요. 요 정도. 앞에 비동사 나와 있으면 비동사 똑같이 쓰고 조동사 나오면 조동사로 받고 can, 뭐 should 똑같이 받고 일반 동사 나오면 do, did, does로 받아라. 이렇게 보통 배우고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made라는 동사가 또 나왔다고 쳐볼게요. made가 나왔어. 일반 동사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동사를 만약 뒤에 써야 된다. 그럼 did로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was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 앞에 일반 동사인데 왜 비동사로 받아요? 수동태. 됐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최근에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2018년에 시행된 수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 나왔었습니다. 풀어보셔서 알죠, 몇몇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일반 동사만을 보고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주어가 만드는 거면 did고요. 주어가 만들어진 거면 was를 써야 되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대동사의 끝판은 해석으로 주는 겁니다. 해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좀 낮은 난이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법급 이센셜 교재가요. 이제 이 세류에서로 따지면은 한 중급 난이도 정도 되거든요. 고등부 한 2학년 정도 수준의 교재예요. 이 교재 자체가. 근데 이 교재에서조차도 이건 안 나와요. 지금 요 수준이 안 나옵니다. 고3 수준 정도는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요.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동사는 해석을 해서 얘가 뭔가를 했던 건지 얘가 뭔가 됐던 건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풀려면요. 자,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do의 쓰임 파악하기 해갖고 해결 전략 do, does, did는 앞에 쓰인 일반 동사를 대신하여 쓰이거나 동사를 강조할 때 그리고 도치공에서 쓰일 수 있다. 이게 뭔 해결 전략이야. 자, 아래 나와 있는 그 대동사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일반 동사 이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do, did, does를 사용한다.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대동사의 주어가 되는 것을 수, 인칭, 시제에 주의해서 선택한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단 앞절이 비동사 플러스 보어이고 이를 대신할 때 비동사를 사용하고 앞절에 쓰인 수동태를 대신할 때에도 비동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앞에 be mad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be made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동사로서 was를 쓴다면은 was made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동사로 did를 쓰면은 made만 대신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동사는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해석에 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허접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해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지금 여기 1, 2, 3, 4는요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봐봐. 1번 문제 보면은 spend 나와 있죠. spend 동사가. 그럼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do나 does나 did를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spend가 현재 시제잖냐. 그러니까 do를 쓴 거예요. 됐어? 3번 문제를 한번 볼게. 3번 문제를 보면은 taking photos is 나왔어. is. 비동사 나왔지. 됐어? 그러면은 비동사니까 비동사 쓰면 되겠네. 그래서 was가 답인 거야. 됐어? 선생님 앞에는 is 현재 시제인데 여기는 왜 과거 시제를 써요? 뒤에 in the past 과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1, 3번 내가 두 문제 풀었는데 해석했어요? 해석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대동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고3 수준에서는. 고2 수준에서는 오케이. 근데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요 수능 같은 수준에서 대동사가 나오면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안 돼. 왜? 우리는 대동사가 나오면 그냥 비동사 나왔네? 비동사 써야지. 일반 동사 나왔네? do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 대동사는요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백사 쪽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제가 설명할 건 없거든요.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진도 안 나간 거 숙제로 내주면 좀 많으니까 알았어. 아니, 끝까지 들어. 끝까지. 만약에 내가 백사 쪽을 진도를 나가면요 니네 다음 숙제가요 113쪽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니네가 앞쪽 숙제를 안 했잖아요. 그쵸? 97쪽까지 안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03쪽까지 했네. 그러니까 너네는 어디냐? 어디였지? 88쪽이었나? 88부터 113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88부터 아니야? 선생님이 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지난번 숙제였으니까. 6호 근데 진짜 안 나온 거 아니 뭐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앞쪽 말고요. 그러니까 97쪽까지는 다음에 숙제를 내줄게요. 대신에 99부터 113까지 하죠. 네.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안 나온 104쪽. 104쪽은요. 왜냐하면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게 이거 암기예요. 암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우리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제가 이렇게 공지할 게 좀 있는데 미리 살짝 좀 얘기를 하자면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미리 들은 분들도 있는데 좀 추가 과제를 좀 줄 거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2월까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오늘 내일 고민을 좀 해봤고 지금 생각해놓은 콘텐츠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3개를 다 하면은 니네 죽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할 건데 지금 하나는 사실상 내가 그냥 버렸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어 암기 또는 영상 연습. 둘 중에 하나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요. 근데 일단 제가 더 끌리는 건 솔직히 영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영작 같은 경우는 그 교재를 선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교재를 스무는 썼었거든요. 썼었는데
물론 네가 제대로 안 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돼요. 한번 근데 일단 제가 좀 고민하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5에서 아까 113이었나? 113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랑 분석사 다 하려면 겁나 빡세겠다. 네, 파이팅. 네? 문제 풀고 해석을 해요? 네, 잠시만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해석하고 부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 작성하고. 그거 작성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요? 쌤, 저 RBS로 내려주세요. 참고로 해석과 부분 분석 하려면 공간이 좀 좁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스프링 노트 같은데 좀 활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쉽다. 그렇게 하시고 네,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용어는 잠깐만 책 읽을 테니까 할 거예요.